40대 직장인 김 과장이 작년에 받은 보너스로 하이닉스를 사놓고 지금까지 안 팔고 잘 버티다가 어제 전화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환율도 1480원이고 나 일단 다 팔아야겠어. 여러분이 김 과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겠어요? 아니면 더 가져가겠어요? 지난 한 달간 오를 만큼 올랐다, 환율 무섭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개인이 던지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사가고 있었어요.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4월 셋째 주까지 외국인 순매수 금액입니다. 삼성전자 1조 8천억 원, SK하이닉스 8천억 원, 현대차 3천억 원, 코스피 전체로는 3조 원 이상. 개인이 무서워서 도망친 자리에 외국인들이 싹쓸이한 거예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무서운데 외국인은 안 무섭지? 외국인이 우리가 모르는 뭘 알고 있는 걸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자, 김 과장과 외국인, 둘 중 누가 맞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비유 하나가 필요해요. 서울 아파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김씨라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요즘 잠을 못 자요. 뉴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한다, 공급 대폭 늘린다, 다주택자 세금 더 매긴다 이러고 있거든요. 김씨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결국 결정합니다.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일단 팔자.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팔았어요. 자, 그럼 그 매물을 누가 다 사갔을까요? 강남에서 부동산 30년 하신 큰손이 다 사갔어요. 이 큰손이 김씨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김 사장, 강남 아파트가 30년 동안 떨어진 적 있어? 정부가 규제 안 한 적 있어? 공급 늘린다고 한 게 한두 번이야? 결국 학군 좋고 일자리 가깝고 인프라 최고인 동네는 사람이 또 몰려 잡음 무시하고 본질만 봐. 자,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씨는 한국 개미 투자자, 강남 아파트는 한국 우량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정부 규제 공급 뉴스는 환율 중동 리스크 뉴스, 그리고 부동산 30년 큰손이 바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예요. 개인은 분위기 안 좋다는 잡음에 흔들려서 던지고,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 또 돈을 더 벌 거다 라는 본질과 실적을 보고 사 모으는 거예요. 근데 강남 큰손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 모았는지 아세요? 그 동네의 진짜 가치를 30년 데이터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외국인들도 도대체 한국 주식에 뭘 알고 있길래 이렇게 사 모으는 걸까요? 이유 3가지를 풀어드릴게요. 하나하나 들으실 때마다 점점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숫자 하나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72%. 이게 뭐냐고요? SK하이닉스가 발표한 1분기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풀게요. 100원 팔면 순이익이 얼마 남냐예요. 자, 비유 들어갑니다.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회사도 이익률이 보통 15% 안팎이에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30% 정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 30-40%면 박수 받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요? 100원 팔면 72원이 그대로 남아요. 이게 제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랑 비교해 볼게요. 대만 TSMC, 전 세계 반도체 1등이에요. 약 58%. 미국 엔비디아, AI 황제로 불리는 회사 60%대. 미국 마이크론, 메모리 강자 60%대. 그리고 SK하이닉스 72%. 한국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1등을 했어요. 이익률 기준으로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작년 1분기랑 비교해 볼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7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37조 6천억 원이 나왔어요. 405% 증가. 이 숫자 보고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본사에 전화 걸었겠죠. 이 회사 무조건 사. 지금 당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더 흥미로워요. 세계에서 가장 콧대 높은 투자은행이 한국에 대해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그 한마디가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우르르 몰려오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8,000으로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골드만삭스는 금융계의 미슐랭 가이드예요. 미슐랭 가이드가 어떤 식당에 별 3개 주면 어떻게 되죠? 그 식당 예약이 1년치 다 차고 전국에서 손님 몰려와요. 골드만삭스도 똑같아요. 어떤 나라 주식사라고 하면 전 세계 돈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요. 자, 그 골드만삭스가 4월 18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 코스피 1년 안에 8,000 갑니다.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찍은 게 6,388이거든요. 거기서 25%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 세계에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식당 갈 때 미슐랭별 받은 곳만 가는 친구 한 명씩 있죠.
그 친구는 음식이 자기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미슐랭 추천은 무조건 가요. 세계 금융시장에도 그런 돈이 있어요. 한국 주식이 좋든 싫든 골드만삭스가 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산다는 컴퓨터 자동 매매 자금. 이게 무려 수십조 원 규모예요. 이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와요.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상 사야 해서. 이게 4월에 시작됐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유 가볼까요? 이건 여러분도 매일 뉴스에서 보면서 이거 나쁜 거 아니야? 했던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세 번째 이유, 환율이 1480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환율 오르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배우셨죠? 해외여행 비싸지고, 수입명품 비싸지고, 기름값 오르고. 근데 수출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정반대 얘기예요. 비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한테 김치 한 통을 100달러에 팔기로 약속했어요. 환율 1100원일 때 100달러 받으면 11만 원이에요. 환율 1480원일 때 똑같은 100달러 받아도 14만 8천 원이에요. 같은 김치 팔았는데 무려 35% 보너스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환차익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모든 수출회사들이 이 마법을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특히 어디가 제일 신날까요? 조선사. 배 한 척 팔면 환율 차이로만 수백억 보너스. 방산기업. 무기 수출할 때마다 환차익 자동 적립. 반도체. 메모리 한 통 팔 때마다 마진 폭증. 환율이 1480원인 동안 한국 수출 기업들은 매일이 보너스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실적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 72%, 미슐랭 가이드, 골드만삭스가 사라고 외침, 환율까지 마법처럼 받쳐줌. 이 세 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게 2026년 4월이에요. 이런 시기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구체적으로 뭘 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섹터, 반도체. 여러분 중에 SK하이닉스 이미 가지고 계신 분? 일단 팔지 마세요. 진짜로요. 아직 없으신 분? 왜 외국인이 이걸 사는지 이유부터 들어보세요. 근데 이런 생각 드시죠? SK하이닉스 이미 한 주에 100만 원 넘잖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게 입문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요즘 AI 시대잖아요. 챗GPT 같은 거요. AI를 슈퍼카라고 생각해보세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거. 근데 슈퍼카는 엔진만 좋다고 달릴 수 없어요. 연료가 엄청 빨리, 엄청 많이 들어가야 해요. 연료 공급 라인이 막히면 그냥 멈춰요. 지금 전 세계 AI 회사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슈퍼카를 미친 듯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슈퍼카에 들어가는 연료 공급 라인을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두 곳뿐이에요.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걸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어렵지만 의미는 단순해요. AI를 빠르게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 두 곳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주에 100만 원이 비싼 가격일까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식 가격 자체는 비싼지 싼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어떤가예요. 테슬라 기억나세요? 2020년에 테슬라 주가가 100달러일 때 다들 비싸다, 거품이다 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 400달러 찍었어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때 살 거랬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가 가장 쌌어요. 비싸 보일 때가 사실은 가장 싼 시기일 수 있어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기에는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날 장이 절대 아니에요. 비유로 풀게요. 미슐랭 식당 하나가 동네에서 대박나면 그 옆 청과상도 정육점도 주방기구 가게도 같이 대박이 나요. 재료 사가야 하니까요. 반도체도 똑같아요. SK하이닉스가 새 공장 짓겠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반도체 소재 회사로, 반도체 장비 회사로, 반도체 부품 회사로. 이 중소형주들에서 5배, 10배 수익이 나오는 게 역대 슈퍼사이클의 패턴이에요. 자, 반도체는 여기까지. 근데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분야를 동시에 쓸어담고 있는데 이게 더 재밌어요. 두 번째 섹터, 조선. 배 만드는 회사들이요. 비유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네에 진짜 미친 맛집이 하나 있어요. 예약 전화하면 이런 답이 와요. 손님,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2029년까지 예약이 다 찼어요. 4년 뒤로 잡아드릴까요?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조선소의 현실이에요. 전 세계 선주들, 그러니까 배 사가는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와서 사정해요. 제발 우리 배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한국 조선소가 3년 이상 기다리라고 해요. 도크, 배 만드는 공간이 꽉 차서 자리가 없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실제로 세배 가격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여기에 환율 천사 180원까지 겹쳤어요. 조선사는 달러로 배값 받고 원화로 인건비 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LNG 운반선 한 척에 약 2,960억 원짜리를 수출하면 환율 차이로만 수백억 원이 자동으로 통장에 덧꽂혀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한국 조선사는 그냥 평범한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LNG 운반선이 뭔지 아세요? 영하 162도로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흔들리는 바다를 가로질러 안전하게 운반하는 배예요. 이거 만드는 거 달에 우주선 보내는 것만큼 어려워요. 중국이 가격으로 후려쳐도 이런 첨단 선박은 한국 아니면 못 만들어요. 기술 장벽이 너무 높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외국인 매수 상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세 번째 섹터, 방산,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요. 지금 전 세계가 무기 사재기 모드예요. 왜냐고요? 중동에서 또 분쟁이 터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김이 안 보이고 동아시아도 살얼음판이고 각 나라들이 우리도 무기 빨리 사놔야 한다 하면서 국방 예산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 독일 같은 1위 무기 회사들이 물량을 못 대요. 주문이 너무 밀려 있거든요. 보통 5년에서 7년 기다려야 해요. 그 빈틈을 한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른바 K방산이요. 비유로 풀게요. 유럽 명품 가방이 6개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데 한국 회사가 똑같은 품질의 가방을 한 달 만에 그것도 70% 가격에 만들어줘요. 안 살 이유가 있어요? 한국 무기가 왜 잘 팔리는 줄 아세요? 빠르게 만들어주고 가격 합리적이고 성능 좋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부르죠. 폴란드, 루마니아랑 대규모 계약이 줄줄이 터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 중동 협상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무기는 어차피 사야 해요. 전쟁 끝나면 빈 무기고 다시 채워야 해요. 전쟁 계속되면 소모되는 거 보충해야 해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방산 회사 매출은 늘어요. 외국인이 이래서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섹터, 원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챗GPT한테 질문 한번 던지면 전기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하는 것보다 30배 더 많은 전기를 써요.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이거 다 돌리려면 작은 나라 한두 개 분량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해요. 태양광, 풍력, 바람 안 불면 어쩔 거고 밤 되면 어쩔 건데요? 결국 답은 원자력이에요. 근데 큰 원전은 짓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AI는 당장 돌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비유하면 이래요. 기존 원전은 호텔 짓는 거예요. 10년 걸림. SMR은 즉석밥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작은 원전, 트럭으로 배달 가능. 이걸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외국인이 안 살 이유가 없죠. 여기에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회사들도 같이 가요. 변압기가 뭔지 아세요? 전기를 멀리 보낼 때 필요한 장비예요.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마다 무조건 필요해요. 지금 전 세계 변압기 3년치 주문이 다 차 있어요. 다섯 번째, 바이오. 바이오는 금리에 진짜 민감해요. 왜인지 비유로 풀게요. 신약 개발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최소 10년 뛰어야 하고 그동안 수천억 원의 돈을 빌려서 운동화, 식량, 의료비에 써야 해요. 금리는 곧 빚의 무게예요. 금리 높을 때는 빚의 무게가 무거워서 마라톤 뛰기 힘들어요. 회사 휘청거려요. 금리 낮을 때는 빚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마라톤 뛸만해져요.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어요. 바이오 회사들의 빚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여기에 AI 신약 개발 기술까지 더해져서 과거 10년 걸리던 신약 개발이 2, 3년으로 단축되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의약품 위탁 생산 회사가 신호탄 쐈고요. 외국인도 코스닥에서 바이오를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오, 무조건 사야겠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세요. 저는 여러분, 돈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반대편 얘기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반대 시각 첫 번째, 골드만삭스가 외칠 때 조심하라.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8000 외친 직후 시장에서는 이거 고점 신호 아니야 하는 우려도 같이 나왔어요. 왜냐면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2010년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2700 간다 했을 때 4개월 뒤 살짝 오른 후 22% 폭락했어요. 2017년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강력 매수 외쳤을 때 1년 뒤 26% 급락. 2021년 골드만삭스 코스피 3700 외친 뒤 5개월 뒤 15% 하락. 물론 이번엔 다를 수 있어요. AI 슈퍼사이클은 진짜니까요. 근데 미슐랭 가이드도 틀린 적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해요. 반대 시각 두 번째. 바로 어제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어요. 원본에서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다고 말하지만 4월 24일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순매도로 전환했어요. 이유는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면서 환차손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 때 달러로 바꿀 때 손해거든요. 즉 4월 셋째 주까지는 사 모았지만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신호예요. 반대 시각 세 번째, 삼성전자 파업 변수.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4월 23일 결의대회에 4만 명이 모였고요.
노조 측에서는 파업으로 20에서 30조 원 손실 가능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 단기 변동성으로는 진짜 큰 변수예요. 자, 이제 양쪽 다 들으셨으니 진짜 액션 가이드로 가볼게요. 여러분, 상황별로 딱 3가지 케이스로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아직 현금만 가지고 계신 분. 절대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현금을 셋으로 나누세요. 첫째, 오늘 3분의 1, 일단 진입. 둘째, 2주 뒤 3분의 1, 추가 매수. 셋째, 시장이 흔들려서 빠질 때 3분의 1, 마지막 한 방.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해요. 멘탈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외국인이 어제부터 매도 전환한 시점에서는 한 번의 몰빵은 진짜 위험해요. 두 번째 케이스, 이미 반도체 들고 있고 수익 중인 분. 섣불리 팔지 마세요. 근데 너무 신나서 추가로 더 사지도 마세요. 여기서 더 갈 거야 하면서 추격 매수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여유 자금 있으시면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살짝 분산하는 정도만 고려하세요. 대장주는 가져가되 비중을 무한정 늘리지는 마세요. 세 번째 케이스, 손실 중인 분.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지금 공포에 손절 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손절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기업이 진짜 망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망할 회사예요? 역대 최대 실적 찍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단, 빚내서 산 건 아니어야 해요. 비투했다면 부담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자, 내일부터 매일 아침 눈 뜨면 딱 3개만 확인하세요. 첫째, 원달러 환율 1480원 위에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안정되는지 보세요. 1500원 돌파하면 외국인 매도 가능성 높아짐. 1450원 이하 안정되면 외국인 매수 재개 가능. 둘째, 외국인 매매 동향. 4월 24일에 매도 전환했는데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지 보세요. 한국거래소 사이트나 증권사 앱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셋째, 삼성전자 파업 진행 상황. 5월 21일이 디데이예요. 그 전에 노사 합의가 되는지 아니면 진짜 파업으로 가는지 확인하세요. 파업 현실화되면 단기 변동성 커질 수 있어요. 이 세 신호등의 빨간불이 켜지면 공격적 매수는 잠시 멈추는 게 안전해요. 자, 그럼 도입부에 등장했던 김 과장님 다시 등장시킬게요. 김 과장님이 저한테 다 팔아야겠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형, 일단 다 팔지 마. 절반만 정리해서 수익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 그리고 그 정리한 돈으로 조선이나 방산 같은 다른 섹터 조금씩 사봐. 왜 이렇게 답했냐면요. 오늘 내용 딱 3줄로 정리됩니다. 첫째,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는 진짜 이유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2%라는 충격적인 숫자, 골드만삭스 코스피 8000 목표, 환율 1480원 마법. 이 세 박자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이에요. 둘째, 핵심은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보조 엔진으로 조선, 방산, 원전, 바이오예요. 셋째, 근데 무조건 사라는 영상이 아니에요. 어제 외국인 매도 전환, 5월 삼성 파업, 골드만삭스 과거 실수 사례까지 다 고려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신중한 접근이 정답이에요. 투자는 절대 엉클하지 마세요. 여유 자금만 분할로 신중하게. 이거 3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시장이 김 과장처럼 위기로 보이세요? 아니면 외국인처럼 기회로 보이세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함께 천천히 안전하게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